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ERP의 트렌드와 국내 고객들의 클라우드 ERP 도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성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 네,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클라우드 ERP 트렌드 부분과 그리고 뉴라인 컨설팅의 윤성환 이사께서 직접 국내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어떤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 세 가지의 아젠다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ERP 도입, 그리고 클라우드 ERP의 어떤 현황, 그리고 향후 어떤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젠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고객들이 산업별로 어떻게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라인 컨설팅의 윤성환 이사께서 생생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새로운 기능의 클라우드 ERP 내에 새로운 최신 기능들을 담아서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업데이트된 오라클 클라우드 ERP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ERP 도입,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 기업 내의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MIT 서베이를 보면 한 80% 이상의 기업 고객들이 어떤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이동, 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 그리고 사업의 어떤 다각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내에서의 자동화와 지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되는 시대에 각 산업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다양한 인더스트리 중에서 하이텍 산업 내에서 각 부서별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과제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2% 이상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망 어떤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들을 전반적인 이 엔터프라이즈 프로세스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 기존의 인력들에 대한 재활용, 그리고 재숙련 등 교육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기업의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한 2.6배 정도의 어떤 고객 수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많은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 특히 재무 운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수작업 많은 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이 자동화되는 이러한 부서별 전략적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역량이나 대응들, 기업 내에서의 대응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must have의 어떤 기업 내의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내의 어떤 신뢰성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과 위험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형태의 변화들, 그리고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must have 형태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ERP의 최신 혁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한 10가지 정도의 ERP 트렌드를 보면 첫 번째로는 SaaS형, 즉 클라우드 베이스의 ERP 도입, 그리고 ERP 프로세스 내에 AI의 어떤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그리고 모바일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모바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 위주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내에 좀 더 깊숙하게 내재되어서 프로세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등 해서 이러한 한 10가지 정도의 2020년도에 어떤 ERP 최신 동향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좀 더 실시간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청, 디시전 메이커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 고객 주문에 대한 납기, 고객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들을 수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활동들에 좀 더 중점을 둔 ERP의 어떤 이런 2022년도의 동향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적으로 클라우드 ERP 마켓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2020년보다 2025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글로벌 클라우드 ERP 마켓은 한 2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17.4% 이상의 이 시장 마켓의 그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러한 그 클라우드 ERP를 고객들이 도입하고 있고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 온프레미스 기반의 ERP 솔루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구현 및 유지 관리의 비용들, 그리고 현대적인 이러한 클라우드 ERP, SaaS형 ERP의 경우에는 모듈식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처음부터 큰 어떤 스코프의 ERP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축하고 다음 단계에서 추가, 그 다음 단계에서 확장하는 이러한 형태로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ERP는 과거처럼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ERP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새로운 기능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빠르게 출시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좀 더 클라우드 ERP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 간략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어떤 클라우드 ERP, 그리고 그 클라우드 ERP의 어떤 마켓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고객들,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군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어떻게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라인 컨설팅의 윤성한 이사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젠다는 산업별로 본 고객사들의 오라클 클라우드 ERP 도입 현황입니다. 성장하는 중견 강소기업들이 이런 인더스트리별로 주요한 고민과 도입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또 오라클 ERP의 강점들이 무엇이고 오라클 ERP를 통해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번 아젠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하는 강소기업들은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많은 복잡성과 관리 포인트들이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으로 간소하게 잘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맨파워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이 된 건데요. 주요한 부분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의 부정확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 결산 시에 어떤 많은 조정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로 대두되게 되고, 또 제품별 손익을 볼 수 없거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기 어렵다, 이런 운영상의 어떤 가시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영에 대한 상향 평준화와 관련된 니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속한 정보 신뢰성과 경영 퍼포먼스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 이런 게 가장 ERP를 도입하기 위한 주요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확장만큼이나 여러 복잡한 해외 법인 간의 거래, 그리고 사업 구조의 복잡성,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 법인 간의 거래나 해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중 통화나 또 환율상의 어떤 정합성에 대해서 니즈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ERP, 글로벌 ERP를 많이 찾게 됩니다. 이렇게 ERP가 필요한 니즈들에 대한 주요한 고민들이 성장과 함께 나타난과 동시에, 사실 ERP를 검토하면서 또 시스템의 운영이나 트렌드와 관련된 어떤 도입의 망설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 그래서 이 ERP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단기간에 어떤 조직적인 확대가 어렵다라는 어떤 고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글로벌 법인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조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리소스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될 거고요. 또한 지금 IT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변하는 IT 트렌드를 따라잡기도 어렵고, 사실 그걸 적용하기에도 많은 기간들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내부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내부 변화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ERP는 또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새로운 IT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에 그런 기간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기에 매우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ERP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RP를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고민이 될 것입니다. 사실 ERP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30년에 걸친 얘기 같습니다. 오라클 ERP도 뭐 그동안 국내에서 20-30년에 걸친 마찬가지의 얘기가 될 건데요. 처음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학습되고, 또 국내 실정이 내재되면서 중견 강소기업들의 도입이 일반화되어 온 것 같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높은 니즈 대비로 비용이나 인력, 기술 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오라클의 강점이자, 특히나 클라우드로 지금 서비스가 되면서 더 강점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나 NGO와 같은 업의 특수성이 강한 비제조 기업들의 오라클 도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뭐 이런 유통이나 금융, 서비스 등의 기업에 오라클 ERP가 좀 더 강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각 인더스트리들이 어떠한 배경과 또 어떠한 오라클의 강점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제조업, 그리고 이커머스, NGO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매니팩처링과 관련된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ERP 도입은 무엇보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업의 입장에서는 똑똑하게 일하는 겁니다. 명확한 요청과 근거에 따라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진행을 피드백해서 적시에 모니터링되고 조기에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과 위험의 판단 정보입니다. 생산, 구매, 영업 등 현장에서 열심히 시스템에 입력하는 이유는 단순히 결산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열었을 때 내가 발주를 해야 할 것이나 또 납기를 체크해야 할 부분을 먼저 확인하거나, 또 알림을 통해서 시스템이 먼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얼럿을 보내준다.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선제적인 업무 방식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라클 ERP는 뒤에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지만, 선제적인 업무가 가능한 이런 UI, UX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를 활용해서 자재 수급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시스템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 상세 요청이 어떠한 내용이고 또 누가 왜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지 단가가 합리적인 것인지 등을 히스토리를 보면서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으로 발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후속적인 프로세스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한 발주는 설정된 옵션에 따라서 거래처의 발주소가 자동으로 가게 되고 또 ERP에 내재된 업체 포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는 포털 시스템에 접근해서 발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에 대한 납기 예정일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입고 담당자는 구매 발주 내역에 근거해서 입고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몇 개를 발주한 것인지 또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니즈와 근거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요청자와 발주자는 시스템을 통해 내가 요청하고 발주한 물품이 언제 입고될 것인지 모두 입고가 잘 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부분을 중심으로 납기가 관리되고 재고가 관리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생산과 영업 측면에서의 이런 진행 등을 통해서 재고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재고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재고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재고가 어떠한 형태에 있는지를 생산이나 출하 시에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또 가용한 재고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작업 지시 시에 투입될 자재와 이에 대한 가용한 재고가 즉각 체크돼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상세한 재고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 가용성은 단순히 현재 잡혀있는 현재고뿐만 아니라 입고 중이거나 또 들어오기로 예정된 인바운드 정보를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재고의 예정 수량을 알 수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의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현재 창고에 있지만 타 출하에 대기되어 있거나 생산 투입에 대기되어 있는 예약 재고를 감안해서 순수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트랜잭션이 가능한 재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혼선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 관리를 한다면 출하된 제품의 가시적인 추적을 통해서 어떠한 락의 자재들이 투입되어 생산되었고 이동되어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품질적인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가시적인 추적을 통해서 원인이 된 자재들의 경로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는 재고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재고의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ERP의 목표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가시화 측면에서도 하나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ERP를 통해 통합된 그 구매, 생산, 영업 정보들을 통해서 실제 품목별 원가가 산출되고 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모바일로 C레벨 경영진들께서 언제든 다양한 각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팀별 손익 현황, 또 품목별로는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 원가 요소별로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오라클 ERP 내부에 있는 통합된 원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파트너사들이 이러한 고객사의 관점에 맞게 이런 원가의 산출과 또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시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 드립니다. 다음은 유통업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통업은 매장, 쇼핑몰, 도소매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 정책을 시스템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주문 정보를 정확하게 통합해서 배송이나 매장 재고를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고객의 주문에 대한 통합이나 프라이싱 측면에서의 시스템적인 기능적인 사항들을 주요하게 검토하고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전체 사이클 기준으로 좀 정리해서 보면 6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주요한 기능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쇼핑몰, 매장, 뭐 여러 가지의 도소매점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주문 정보들을 통합하고 연계해서 오더 허브를 통해서 통합 주문을 만들어내고 낱개에 대해서 체크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온 여러 주문 유형별로 주문 진행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납 주문, 그리고 출하 계획이나 언제 들어오게 될지에 대한 낱개에 대한 체크들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또 세분화된 매장별, 물류 센터별 재고를 창고나 로케이션의 분리를 통해서 현재고와 가용재고 그리고 입고 예정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에 대한 자동 인식과 또 채권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매출 채권 관리, 선수금에 대한 관리, 미수금 관리 등에 대한 재무적인 관리들을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재무 결산과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한 꼭지씩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주문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를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ERP는 무엇보다 통합 주문 관리를 위한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적 통합 방식을 제공합니다. REST API와 웹 서비스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고 밸리데이션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파일 베이스의 주문 임포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양과 상관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용 B2B 패키지들을 레거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객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연계된 커넥터를 오라클이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없이 셋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통합된 주문은 사실 담당자는 백그라운드에서 통합된 주문들을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문 현황과 더불어서 미납된 주문 그리고 납기가 경과한 주문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러한 백로그나 백오더에 대한 납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접수된 주문의 상세 현황과 진행 현황을 지금 보시는 주문 화면에서 상세하게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복사 기능이나 어떤 가격 프라이싱에 대한 적용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관리와 그리고 편의 기능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판매 주문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별로 고객과 품목별로 사전에 정의된 이런 프라이스 리스트를 표준 가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문을 입력할 때 프라이스 리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정의된 가격 체계로 주문이 발행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채널과 연계돼서 고객들이 이러한 프라이스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가격의 할인이나 프로모션 등에 대한 책정 규칙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책정 규칙을 미리 설정해 둔다면 주문별 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또 주문이 생성되는 시점에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해서 가격이 책정된 이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의 출하 외에도 매장의 포스나 기타 여러 플랫폼에서 고객이 결제한 정보나 이런
이미 매출이 일어난 정보들의 통합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무적인 통합의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인터페이스하고 다음과 같이 담당자는 인터페이스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매출 전표가 생성된 히스토리가 세부적으로 꼬리표를 달고 추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 전표와 더불어서 결제 내역은 은행의 캐시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은, 혹은 이제 펀뱅킹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전송받게 되고, 입금 전표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앞서 발생한 여러 매출 전표와 또 수금 전표 내역을 매칭해서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관리되는 매출 관리 화면에서 미반제되거나 수금되지 않은 미수채권 현황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산업은 비영리 조직의 사례입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세계적인 구호단체도 있고, 또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NGO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후원금이나 학비 등과 같이 이러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가지 꼭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별, 어떤 캠페인별, 우리가 후원금을 받은 어떤 목적별로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내부 재무적인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또 외부에 잘 공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ERP를 도입하는 당연한 목적이겠지만 업무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축을 경험할 때 많은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 사업별로 예산을 관리하고 이를 통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관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이제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계획과 실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무를 관리하는 오라클의 COA 기준 체계를 활용하는데요. COA는 차트 오브 어카운트의 줄임말로 계정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부문, 부서, 계정, 그리고 고객사가 필요한 여러 프로젝트나 기타 정보들을 정의하고, 또 계정 붕괴 발생 시에 이 부분들이 조합돼서 관리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캠페인별 매출 전표 발생 시에 COA 조합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의 캠페인 목적으로 발생한 수입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회계 붕괴가 일어날 때 모두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출의 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COA 체계로 전표 발생 시에 어떤 부문의 어떠한 계정으로 또 어떠한 캠페인, 어떠한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발생한 지출인지를 회계 붕괴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COA 체계에서 예산 수립 및 또 수익과 지출 전표 발생 시에 이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세한 목적별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예산 대비 가용 자금에 대한 현황을 가시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관점에 따라서 레포팅 기능을 통해서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고하거나 또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포팅 툴을 이용해서 사용자나 또 IT의 일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관점의 레포팅을 다양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호단체의 경우는 전국의 많은 시설에서
이런 구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을 원하는 정보 체계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니즈가 큽니다. 이는 오라클 익스펜스 모듈을 활용해서 개인 경비 관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익스펜스 앱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한 쉽게 증빙하고 경비 보고하고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경비 승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또 별도의 경비들에 대한 증빙도 모바일을 통해 캡처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경비 또한 앞서 말씀드린 COA 체계에 따라 취합되기 때문에 목적 사업별 지출 현황에 중요한 정보를 활용됩니다. 통합된 재무 정보들은 큐브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COA로 정의된 각 세그먼트, 앞서 말씀드린 사업부, 법인, 어떤 프로젝트, 이러한 정보들이 차원의 정보가 되고, 이러한 차원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마치 피벗을 하듯이 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들이 내부 통제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특히 NGO의 경우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도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 중에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 내부의 업무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준수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위험 관리, 그래서 비즈니스 상에서 이중 지급이 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정 거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직무의 분리, 책임과 권한의 분리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재무 투명성과 관련한 부분들도 어떤 레콘실리에이션이나 등의 기능을 통해서 대사를 하고 그러한 절차들을 잘 준수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수정하거나 또 시스템에 접근해서 활동을 했던 여러 로그들을 철저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데이터의 부정적인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트레이스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리스트처럼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원장 정보의 정합성을 잘 맞췄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레콘실리에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프로세스의 절차로 두고 잘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입점표가 구매 근거 정보들을 잘 확인하고 진행되었는지, 첨부가 잘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절차의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R&R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ERP의 설정 변경이 있는지 혹은 이중 지급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또 측면에 첨부해야 하는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전표 처리 등에 대한 절차의 준수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의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한 위험은 상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복된 지급 점표에 대한 유사 패턴을 인지해서 이중 지급에 대한 워닝을 시스템이 보여주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위험의 감지 내역은 이제 이러한 검토 프로세스를 거쳐서 완료라는 단계를 거쳐 마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직무 분리 그리고 접근 제한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나 이를 위배한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점표의 승인 프로세스 중에 승인의 절차 없이 진행하고자 시도한 내역들이 자동으로 감지되고 확인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합성에 대한 대사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설명드리긴 하지만 별도의 모듈 도입 없이 오라클 재무 ERP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AP나 AR에서 발생한 전표와 또 최종적으로 집계된 원장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적하고 시스템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이드해 주게 됩니다. 이를 정합성 있게 갖춰 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도입 배경과 그리고 오라클 ERP의 특장점을 최대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4가지로 오라클 ERP의 베너핏을 간략히 요약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서 위험 방지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수익성과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가이드해 줍니다. 세 번째는 업무의 상황과 또 업무적인 위험을 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나 레포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담당자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워닝을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 역량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잡한 시스템의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단기간에 IT 인력에 대한 조직 역량 확보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최신화를 지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 ER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소기업의 여러 니즈와 제약에 맞는 오라클의 다양한 솔루션으로 또 클라우드라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라클 ERP의 사례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라인 컨설팅의 윤성환 이사께서 국내 고객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도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ERP에 대한 최신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4가지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는 오라클 클라우드 ERP가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통합된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서 각 LOB별로 부서별로 통합된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완전한 형태의 SaaS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강력한 AI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최신의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기별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가장 빠르게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라클 SaaS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베스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객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많이 바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통합되고 협업을 지원하는 완벽한 형태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주로 ERP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SCM 그리고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HCM 그리고 고객 관리의 CX 그리고 각 산업별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인더스트리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져 있는 통합된 형태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당연히 사일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모듈 간에 어떤 별도의 통합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 화면,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모델들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형태의 엔드 투 엔드의 주문
접수로부터 매출 인식까지의 프로세스랄지 아니면 주문 접수부터 견적 관리, 사용 관리 등의 이런 연결된 프로세스를 통합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저희들이 국내 고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글로벌한 고객들은 이러한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스퀘어라고 하는 북미 소재의 어떤 파이낸셜 회사입니다. 여기는 오라클 클라우드 ERP와 SCM을 도입을 해서 어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향상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오라클 클라우드 ERP와 EPM, SCM을 통해서 통합된 주문으로부터 매출 인식의 어떤 이런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영리 단체인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 ERP와 HCM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향상 효과, 그리고 특히 월 마감 프로세스를 40%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토로라의 경우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ERP와 고객 관리, CX 클라우드를 통해서 견적부터 주문, 인보이스, 출하 프로세스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운영을 통한 그 효과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최신화된 유저 익스피리언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내재되어 있는 최신화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이 기능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동화, 어떤 지능화된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한 27개국의 어떤 언어로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프로세스 내에 AI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좀 지능화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클라우드 트렌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모바일 ERP라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내에 좀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RP, SCM을 포함한 모든 업무 영역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바일 상황에서의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개발 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새로운 신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금년도 4분기에 출시된 ERP 영역과 SCM 영역의 어떤 그 새로운 신규 기능입니다. 거의 매 분기마다 100개 이상의 신규 기능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고객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라는 과정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8개월 동안 다수의 글로벌 분석 회사들, 평가 회사들, 예를 들어서 가트너나 포레스트, IDC 등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보면 ERP 영역에서는 한 27개 분야, 그리고 SCM 영역에서는 3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베스트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좀 더 최고 수준의 어떤 보안, 가용성,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 하에서 SaaS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솔루션 벤더들이 애플리케이션과 이런 플랫폼이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오라클은 오라클 플랫폼 기반 하에 오라클의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특히 SaaS형 ERP가 운영이 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한 17개 국가에서 현재 31개 정도의 리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 5월 서울 리전, 그리고 2020년 5월 춘천 리전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글로벌하게 한 8,800개 이상의 고객들이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새로운 어떤 뉴 디지털 기술들이 내장된 베스트한 이러한 클라우드 ER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러한 그 오라클의 최신형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정량적인 효과 그리고 정성적인 효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국내 고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이미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라클 클라우드 ERP가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ERP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향상시키고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윤성환 이사님, 그 국내 산업 고객들 사례들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세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